네,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MTNW 나인원 박재호 전문가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우려보다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간밤 영국에서 변종된 바이러스가 나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글로벌 증시가 좀 혼조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전파 속도가 기존보다 70%는 빠르다고 전해지면서 영국에서는 락다운이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도 다시 한번 지각 변동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 같은데요. 최근 정말 지지부진했었던 네이버, 카카오가 오늘 반등을 했습니다. 이제 언택트주 반등의 신호탄을 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자, 일단은 변종이냐 변이냐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학계에서는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진 않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이제 변종이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고,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일단 변이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일전에 우리나라에서는 대략적으로 한 3, 4개월 전쯤에 이미 좀 발견이 되었던 사안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상황 자체를 대체적으로 수습을 원활하게 해내지 못함에 있어서 아무래도 지금 불난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 돼버린 상황이다 보니까 락다운이라든지 경기 침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유럽 증시 전반적으로 악영을 좀 미쳤던 건 사실입니다. 다만 어제 같은 경우에 미 증시 놓고 봤을 때 대략적으로 장중에 마이너스 400포인트 정도까지 하락세를 보여준 이후에 부양책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사안들로 인하여 결과적으로는 플러스 20, 30포인트대의 상승세를 좀 마감을 좀 보여줬는데, 어떤 이런 부분들만 놓고 봤을 때 언택트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어떤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시고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장기적으로 또는 중기적으로 추세의 어떤 방향성을 설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을 많이 갖고 계신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 좀 보신다라는 게 좋겠고요. 일단 네이버랑 카카오의 어떤 반등세를 놓고 봤을 때 많은 분들께서 언택트 관련주들은 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들을 이제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다소 이제 그렇게 보시기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데이 트레이딩이라든지 수익 관점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고, 지금은 여러 가지 좀 혼조세입니다. 치료제 백신의 어떤 가시적인 성과도 나오고 있고,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발표가 되었지만은 어떤 임상 성공률 또는 해당 제약사에서 발표했던 것보다는 치료 효과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지 않는가라는 어떤 우려도 다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이 좀 다소 좀 뒤엉키면서 불안감이 좀 팽배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언택트 관련 종목군들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그 여러 종목군들 단기적으로 좀 보시면서 길게 보실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공격적인 접근은 좀 어렵다는 말씀이세요. 네이버, 카카오 좀 단기적으로 바라보자라는 관점 주셨고요. 그런데 백신과 치료제의 랠리도 이어질지 참 궁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백신 치료제 개발에 27조 넘게 쓰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오늘 또 한 번 관련주들이 질주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질주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일단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경구용 치료제 또는 코에 비강 쪽에다 뿌리는 치료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필드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실질적인 효과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지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 나아가서 아스트라제네카 관련된 어떤 신약 부분들이 있어서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거 수입을 하거나 또 그와 관련된 처방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 증시에 상당히 좀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SK케미칼 관련 종목군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향을 좀 받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지금 현재 시각이긴 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와 관련 또 여타 종목군들 셀트리온 쪽도 지금 현재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도 치료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크게 가지시기보다는 아직까지 해외 제약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성공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자금이 투입된다라고 해서 어떤 확실시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컨택트로 가야 된다, 언택트로 가야 된다, 이분법도 생각하시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날 워낙 지금 순환매적인 어떤 부분들이 워낙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좀 짧게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언택트다, 컨택트다 이렇게 딱 무자르듯 말하지 말고 순환매 장세 워낙 지속이 되고 있어서요. 관련된 종목들 계속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기사 열어볼게요. 한화솔루션이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이 미래 먹거리로 추진을 하고 있는 태양광과 수소 사업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1조 2천억 원의 유상증자를 결의를 하게 된 건데요. 일단 주주가치
가치 희석 우려 나오면서 오늘 주가는 약세권 움직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권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더라고요. 좀 멀리 봤을 때 어쨌든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오늘처럼 조정 나올 때가 매수 기회다라고 외치고 있는 건데요. 전문가님 보시기에도 오늘처럼 파란불 켜졌을 때 진입해봐야 될까요? 일단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으나 저는 기관의 리포트라든지 어떤 커멘트를 잘 믿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이제 그린 뉴딜 관련 종목으로서 일단은 재료라든지 어떤 모멘텀만 놓고 봤을 때 상당히 앞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다만 유상증자와 관련돼 가지고 이 부분이 어떤 시설 자금에 있어서 대규모 투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이거나 어떤 고무적 상황으로 좀 많이들 이제 보고 계시는데, 일단 시장의 수급이 상당 부분 좀 웅크러진 상황이고요. 지금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도 상대적으로 꾸준하게 좀 나오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이고, 일단 재료와 명분은 좋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새해에는 그린 뉴딜 하면 뭐 태양광이 되었든 뭐 수소가 되었든 여러 가지 방면으로 대규모 자금이 집행될 것이고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 그리고 수요량도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는데, 일단 시장 수급이 좀 먼저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수급이 다시 이전과 마찬가지로 외인과 기관의 어떤 쌍끌이 순매수 또는 어느 특정 집단의 일방적인 어떤 매수에 의한 주가 상승세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당분간 좀 관점을 짧게 보시기 바라겠고, 오늘 같은 날은 소위 말해서 이제 전업 투자자 분들이시거나 시장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떤 데드캣 바운스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열어주시고 저가권에서의 어떤 매수가 들어올 수 있겠으나 일부 장중 내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 뭐 재료와 명분은 좋다라는 평가 주셨네요. 하지만 실적, 아까 수급을 보자라는 이야기. 오늘 장에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될 수 있다라는 관점 들어주셨고요. 하나솔루션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진짜 애플카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애플이 2024년까지 자체 생산한 배터리를 이용해서 이 자율주행 전기차를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한 건데요. 사실 작년부터 이야기는 돌았습니다. 뭐 자율주행 프로젝트 타이탄을 뭐 만들고 있다 이런 소식은 전해졌었는데 이제 실체가 드러나게 된 거죠. 때문에 간밤 뭐 경쟁사 이제 뭐 테슬라는 주가가 떨어졌고요. 오늘 장에서 우리 이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아까 전문가님이 말씀을 해주신 대로 순환매 장세 안에서 오늘은 중심에 자율주행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율주행차요? 자, 일단 뭐 자율주행차도 그러하지만 좀 테슬라, 뭐 애플, 더 나아가서 구글, 또 우리나라에서 뭐 LG까지 포함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제조 능력을 갖추고 있는 어떤 대기업들이 대거 이제 그 해당 시장에 진출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제 애플인데, 애플 같은 경우는 테슬라를 예를 든다면 하루에 어떤 주행, 지금까지 판매된 차량의 어떤 데이터를 수집했을 때 그 용량이 페타바이트급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아이폰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반강제적으로 동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신 어떤 GPS라든지 기타 세부 사용 내역들을 애플에게 제공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구글이라든지 뭐 테슬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조항을 가지고 자료 수집을 하고 있고, 소위 그것들이 이제 빅데이터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지금 현재 최근에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아마 카플레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사용하시는 분들은 관련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을 좀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어떤 전기차를 출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애플에서는 설계를 담당하게 될 것이고 뭐 2차 전지와 관련된 이슈가 좀 나오긴 했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전장 쪽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뭐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바이 뭐 캘리포니아 또는 애플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설계적인 부분으로는 애플이 주도적으로 나서겠지만은 배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소 우리가 좀 어떤 큰 기대감을 가지시기보다는 되려 전장 사업 쪽으로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한번 고민해보고 관련 종목군들, 관련 섹터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큰 기대보다는 오히려 좀 전장 쪽에 눈을 돌려보자라는 관점 주셨네요. 관련된 종목들 우리가 흐름 놓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MTNW 9원 박재호 전문가와 함께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진행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